2023년 6월 11일 오후 9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의 영구입니다. 안녕 못하지만 레이븐입니다. 안녕하세요. 꽃겨울팀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레이브님이 오늘 조금 화가 나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 좀 상황이만큼 조금 침체된 상태랄까요? 좀 다운된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밑밥 깔자면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분에서 말을 하면은 별로 좋은 내용 나오지 않을 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긴 합니다만. 오늘 일요일자 경기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긴 했었죠, 확실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았던 말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거는 좀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록으로 영상이 남는다고 해서 이거를 피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실망스러운 6연전이 지나갔습니다. 하위권에 처져 있는 KT와 삼성을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한 5승 1패 혹은 4승 2패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수위까지 당하면서 1승 5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피수입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롯데에게 조금 치명타로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패가 이어지면은 그걸 빨리 끊어낼 생각을 하고 좀 으쌰으쌰를 할 필요가 있죠. 어느 구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그리고 롯데는 근 몇 년간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줬고, 맵다. 애석하게도 매워.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쎄한 느낌이 너무 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첫 3연패였죠. 제가 알기로는 첫 네, 3연패. 첫 피수입. 네. 그 2연패까지는 하면은 어떻게든 끊어내서 다시 흐름을 복귀를 했었던 지난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확실히. 뭐 핑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노진혁 선수, 안권수 선수 빠지면서 좀 타격에서 침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댈 수야 있겠죠. 핑계만 대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겠죠.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매워서 될까 싶긴 한데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23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고 타자 현상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까요? 투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리고 타자들이 대체적으로 타격 침체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롯데자이언츠의 팀 타율이 현재 6월 달에만 2할 오픈 9리로 리그 중위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성적이 잘 나가고 있던 시기에도 사실 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죠. 네. 그래서 제가 출루율도 한번 봤는데 출루율은 오히려 더 낮아요. 10개 팀 중에서 7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출루율이 3할 2푼 6리를 기록하고 있고 심각한데. 한화가 롯데보다 위에 있다는 점. 뭐 한화를 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낮은 등수의 팀과 비교할 수는 있겠죠. 네, 두산, LG, SSG가 롯데보다 밑에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네. 네, 그 팀들이 물론 6월 달에 한정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 팀들은 이제 투수진이 붕괴된 거는 아니고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승 5패를 했고 그 지난주에는 3승 3패를 하면서 확실하게 내리막이 생기는 듯한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계속 이기고 있었을 때에도 타격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응집력 있는 그런 타격으로 좀 점수를 벌어와서 어떻게 저렇게 버텼던 감은 좀 없잖아 있었는데 그 응집력 있는 타격도 지금 많이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번 성적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늘하던 그 기분이
어느새 현실이 되면서 3위 자리를 NC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현재 30승 24패를 기록하면서 4위에 마킹이 돼 있고 NC와 현재 반경기 차이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제 3강 체제는 확실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NC도 워낙에 밸런스가 다시 좋아졌고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NC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제 한동안 침체였던 거 손아섭 선수가 최근에 좀 맹타를 휘두르면서 뭔가 좀 타선의 침체가 좀 해결이 된 모습이 보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조금 해보다가 저는 야수진들 중에서는 특히나 이 출루와 주루를 담당하고 있던 황성민 선수의 부진이 좀 길어지는 게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상 복귀 이후에 황성민 선수가 48타수에 7안타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 진짜. 네. 너무 절망적인 지표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황성민 선수에게 우리가 홈런을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네. 1루까지 어떻게든지 나가서 루상에서 상대 배터리와 내야수들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현재 출루 자체를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부상을 당하고 나서 좀 복귀를 생각보다 일찍 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해서 몸을 좀 다시 만든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오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레이브님은? 저 역시 동의하는 바고요. 황성빈 선수가 단순히 부상만 회복을 했다고 너무 조급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퓨처스 리그에서도 1할을 치고 있을 때 실제로 황성민 선수가 1군으로 올려달라고 어필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퓨처스에서 1할을 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1군에서는 정타는 당연히 안 나온다는 얘기고, 뭐 황성빈 선수가 애초에 정타를 안 노리는 경향이 짙습니다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플레이가 안 나온다면은 당연히 좀 정석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너무 그 타석에서 액션을 많이 하면서 번트 모션도 좀 지나치게 과하게 취하고, 그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먹혔겠죠. 아예 공이 안 맞아 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사실 외야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조정을 좀 오래 하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긴 한데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황성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꺼내서 그렇지 6월달 기록만 놓고 보면은 고승민 선수도 지금 23타석에 들어왔는데 20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율로만 놓고 보면은 1할 오픈 안타 칠 확률은 15%에 위치해 있고 4월과 5월에 뜨거운 활약을 보였던 박승욱 선수도 지금 살짝 사이클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오래 가면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시즌 경쟁력이 생기는데 뭐 그러니까 4위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떨어지고 나서 그래도 아직 경쟁력 있어. 좀 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쓰긴 합니다만 시즌 후반부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 무슨 단어인지 아실 거예요. 탈출. 8출? 뭐 그런 게 좀 먹히려면은 이런 안 좋은 거를 빨리 떨쳐내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마냥 부진하다 뭐 슬럼프가 왔다라는 그 상황에서 그냥 그 분위기에 계속 이끌려가는 느낌 참 안 좋습니다.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명 언급할 선수가 렉스 선수입니다. 렉스 선수가 무릎 부상에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21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용병에게 기대하는 수치는 절대 아닌 상황이고 심지어 무릎 부상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적극적으로 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센 발언인가요? 아니면은 세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셉니다. 네,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아요. 네, 세요. 안 되나요? 예, 예, 너무 해보세요. 네, 너무 네, 늦었나? 네, 네. 진짜 교체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도 안 되고 이제 타격도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계속 한 달 진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좀 들어 누워 있었잖아요. 들어 누워 있었고 지금 복귀해서도 뭔가 안 되는 모습 보이면은 조금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아니면은 지금 그 결단을 내릴 때가 타이밍이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미 늦었고요. 이미 늦었고 좀 빨리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간 해준 게 있으니까 기회를 더 줘보겠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의 야구, 냉정한 판단 그런 게 좀 필요하지 그렇죠. 않았나. 프로에서 무한한 믿음은 해악일 뿐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사실 뭐 영구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매일같이 뒤적거리는 게 있죠. 그 팽드래프에서 거의 사시잖아요. 제가 사실 4월 달부터 살고 있었죠. 네. 그때는 투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투수는 그나마 이거는 조금 뭐 회복되는 모양새. 어떻게든 살아났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4월에 투수를 빨리 교체를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없었던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장의 카드를 투수에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렉스의 부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으면 렉스의 부상이 이렇게까지 심해졌으면 좀 빨리 손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생각에도 딱히 렉스보다 좋은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긴 해요. 지금 그 DFA가 그러니까 펜딩 말고 그러니까 아직 마이너 옵션이 걸려 있는 거 말고 완전히 이제 지명 할당이 제대로 돼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 있는 타자들을 쭉 봤는데 역시나 뭔가 큰 하자들이 하나씩 있죠. 없죠. 사실은 예. 그 영입을 할 만한 선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고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예전에 기아에서 활동하던 프레스턴 터커 선수 말고는 저는 근데 뭐 얘기가 나오다가 네 사실은 뭐 그 선수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터커는 얘기가 나오다가 뭐 또 뭐 다시 메이저 간다 그러고 네. 예.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오그레디 선수를 방출하고 아직까지도 외국인 용병 타자의 영입 소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거지로 바꾸려면요 바꿀 사람은 그럼요.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그 선수가 오면은 와봤자 피터스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용병이 투수 용병은 던지던 공 그대로 던지면 되지만 타자 용병은 좀 적응하는 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체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또 혹시 몰라요? 그 렉스 선수도 사실 그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네, 그때 피터스 선수 대체 선수로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맹타를 휘둘렀었죠. 그런 경우가 없으란 보장은 또 없어요. 예. 좀 이제 당장에 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이제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좀 뭐 외인 시장은 계속 주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야수 쪽에서 하나 더 짧게 소식을 전하자면 안건수 선수가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재활을 바로 시작하는 영상이 안건수 선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어요. 아, 그거 제가 영상을 카톡방에 링크 네네네. 올리신 거 봤었는데 그 뼈 조각이 엄청 크죠? 겁나 크던데요. 그게 어떻게 팔 내부에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을 건드리고 해서 이제 활동 범위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저버크님 같은 경우는 뼈 조각을 실제로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뼈 조각이야. 제가 뽑았던 이 정도밖에 못 봤죠. 치아 정도밖에 못 봤죠. 그러니까 그럴 텐데 실제로 이제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 정도가 평균적이고요. 그 정도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런 게 돌아다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증과 이제 내상이 계속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한 5월달 초쯤에 그냥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한 7월, 8월 그쯤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대화를 해줬으면 사실 팔꿈치 뼈조각 제거 이런 거는 3개월 정도면은 복귀할 수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원래 야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수술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레이브님에게 시간을 조금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성적이 좋았을 때랑 완전히 딴판이 됐죠. 원래는 우리가 선발 투수가 계속 불안했었는데 불펜이 버텨주니까 그래서 좀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건데 선발 투수들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이제 좀 치고 올라오면서 1등도 한번 찍어보고 지금 근 한 2, 3주 동안 불펜 투수 승계주자 실점률하고 주자 처리율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선수들이 뭐 컨디션 떨어졌거나 뭐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불펜 투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교체돼서 등판됐을 때 초구가 존에서 아예 완전히 빗나가는 공만 던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불펜에서 문제가 있어요. 불펜에서 연습 피칭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은 네, 불펜에서 준비 과정에 뭔가 좀 하자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선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각하시고. 투수가 공통적으로 다 공 한 5개, 6개 빠지는 그런 초구가 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급하게 몸을 풀고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좀 강영식 코치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공개되는 바가 없으니까. 잠깐 여쭤보자면은 그 포수가 바깥쪽 공을 요구한 거일 수도 있나요 혹시? 아니면 완전 반대 투구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거리가 전혀 먼 게 이게 아예 위로 솟구치는 그런 빠지는 볼이거든.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완전 실투로 빠지는 공.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고. 야, 이게 이렇게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일단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불펜에서 뭔가 확연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좀 비상 조치로 제 생각에는 김현우 코치라도 좀 불펜에 좀 와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역할이 좀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당장의 현 강영식 코치의 불펜이 이렇게 헐거워진 상황이라면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타격 코치도 사실은 조금 1군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불펜 투수 코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불펜 투수 코치는 뭐 여러 명이 있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맞는 말이긴 하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박하니 코치가 내려가고 타치바나 코치가 지금 콜업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롯데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확실하게 가져갔죠. 이런 분위기 반전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칭 방식에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는 거고. 네. 이제 공포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네. 저 어떻게 돼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 리미터 10단계 중에 1단계만 해제하고 말할게요. 유강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볼 것이 왔다. 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선수 스스로.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수가 제구가 안 돼서 투구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포수가 리드를 잘못해서 투구수가 늘어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롯데에서 이번 시즌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뭐 투 스트라이크를 잡고 나서 완전히 빠지는 공을 던지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네. 외에도 집요하게 이제 유인구 승부를 좋아하는데 유인구라는 것이 무슨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다음에 타자의 배트가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아, 이 공에 이 배트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거보다 공을 한두 개 정도 더 많이 빠지게 한번 던져보자. 이런 게 유인구거든요. 그런데 집요하게 한 군데에 계속 똑같은 공을 던지고 있으면 그건 유인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휘둘러 버리거나 쳐버리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이거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충격적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프로 선수들한테서 이런 모습을 보는 거는 좀 많이 충격적이에요. 수싸움에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많이 보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수싸움에서 좋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상대팀 타자한테 해답을 보여준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혹시 그 최경철 코치와 뭔가 계획을 잘못 짰다라던가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최경철 코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거 어떤 어떤 코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제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훈련 영상에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LG 팬들이라든가 뭐 LG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도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있었던 구단에서도 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개선이 안 됐다고 하는 걸 보면은 단순히 코칭 문제일까 싶긴 해요. 그런데 오늘 정복원 선수의 그 볼배합이라든가 그 로케이셔닝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리드를 봤을 때 이게 팀 기조인가 싶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빼는 공을 많이 해가지고 어렵게 승부를 하는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는 생각도 뭐 안 들 법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인 게 당장 내일 손성빈 선수 전역하죠. 이런 거 배우면 어쩌나 싶어요.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이쿠야. 일단은 지금 제가 결론으로 뭔가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듣고는 있었는데 예. 뭐 유강남 선수가 앞으로 달라진 반드시 배합을 할지 아니면 지금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기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는 꼭 코치진과 감독이 모여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예.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시에 시작을 했는데 28분이 벌써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토픽이 아직 하나밖에 지나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밝은 얘기 한번 해보자면 지난 금요일에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박세웅 선수와 나균환 선수가 이제 포함이 되었다고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밝은 얘기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저희. 앞에 당신이 했던 얘기보다는 엄청난 후광이 보이고 있는 얘기들인데 지금 일단은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근데 뭐 사실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나? 아무튼 박세웅 선수, 나균환 선수가 지금 국내 선발 원투 펀치가 다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좀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아 사실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안 좋은 거는 맞긴 한데 그만큼 지금 갑자기 발동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좀 우려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는 근데 박세웅 선수가 그 아시안 대표팀 명단에 들어간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처음에 시즌 초만 해서 그 WBC 갔다 와서 이제 계속 폼을 못 잡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많이 돌아왔다라는 거를 좀 증명해 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희망적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대 팀당 3명까지 차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 2명 뽑힐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총 인원이 24명이기도 하고 아마야구에서도 차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팀당 2명이 뽑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뭔가 아쉽다라는 뒷맛이 찝찝한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기에 말 더하면요 채널 폭파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말 아끼셔도 요- 괜찮습니다. 아니 요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관련된 영상을 어차피 타팀 팬들도 많이 들으시는 저희 채널이니까 어, 한번 따로 저희가 이 대표팀 명단에 관련된 얘기만 한번 나눠 볼게요. 예. 나눠서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지금처럼 급발진하지 마시고 조금 냉정하게 진정하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브님. 예. 네. 예, 난 프라스 당신이 제일 무서워.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얘기 10%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당신이 무섭다니까. 프라스에 밟으면 그 과속하면 사고 나요, 사고. 제가 잘못하다가는 뭐 화상 가겠어요. 악셀 올라가는 가속도로. 플러스에 밟으면은 뭐 이제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일단은 저희가 다음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세웅 선수와 나균환 선수가 대표팀 명단에 확정이 됐다는 점을 축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프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구님은 과연 이 두 선수의 군면제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좀 하자니까요. 자, 다음 이야기.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 나 화나면 무섭다. 자, 다음 이야기. 네.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화와의 3연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대망의 1위 팀, SSG와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구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번 6연전을 보고는 하나도 무서워요. 예, 숨 돌릴 틈이 없어 보이고 사실 네. 지금 한화가 그렇게 타격 사이클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뭐 롯데보다 출루율도 더 좋고,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LG와 13대 7의 혈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7점은 냈거든. 네. 이 중에 4점인가를 1회에 냈거든요. 이거는 우리 투수들이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LG와의 3연전에서 하나 이글스의 야수진들이 6점, 7점, 7점을 냈어요. LG의 투수들을 상대로 6점, 7점, 7점을 냈습니다. 오, 더구나 오늘 그러니까 이 13대 7 경기에서 선발 투수가 켈리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좀 타석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내야지만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잘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SSG와 3연전을 주말에 치르게 됐는데 6연전 동안에 예상되는 상대 선발이 이제 화요일부터 문동주 선수 만나거든요. 일단 문동주 선수를 우리가 상대해 본 적이 있었나요? 있어요. 있었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그러네요. 롯데전에 3번 나왔고 선발로 나왔던 경기에서 5이닝 정도를 던졌던 걸로 보입니다. 제발 그놈의 낯가림은 좀 없길 바라면서. 네. 일단은 지난 시즌에 만나봤으니까 뭐 조금 친하게 지내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문동주 선수 만나게 되고 순서대로 김민우 선수, 페냐 선수를 만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김민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약간 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민호 선수도 결국에는 떨어지는 공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타자들 중에 특히 그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이 많이 나오는 타자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런 선수들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G 전에서는 예상되는 선발 라인업이 맥카티 선수랑 김광현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뭐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아스 선수가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SSG 같은 경우는 그 김광현 선수의 막 아, 네, 1군 불미스러운 엔트리 말소, 이탈. 불미스러운 말소가 있었어요. 1군 엔트리 음. 이탈 이후로 조금 그 선발 로테이션이 꼬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일정을 저희가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불펜 데이를 최근에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보크님은 희망 승수. 아, 이번은 좀 쉽지 않네요, 확실히. 네, 어렵죠. 예. 결국에는 3승 3패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김광현 선수 껴있는 것도 무섭고, 문동주 선수. 그래도 희망은 4승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반전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번 시즌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두 주의 성적에 따라서 이거 진짜 선수- 심각합니다. 선수들이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레이브님은 몇 승? 그러니까 4승을 희망한다. 4승을 희망한다. 예, 다시 3위 이상을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4승을 희망을 하는데 한화전 수입을 희망합니다.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면은 SSG 저는 이제 좀 무서워요. 그 왜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그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 있어요. 악마의 게임. 아, 거기 보면은 휴가 떠나기 기능이 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떠나기 눌려서 자체적으로 엔진 돌아가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되어 있어서 바로 결과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좀 그러고 보기가 이번-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만약에 결과가 루징 시리즈라 그러니까 루징 위크라거나 좀 처참한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몰라 때려쳐. 그럼 진짜로 시즌을 때려쳐야 됩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이쿠야. 어쨌든 그나마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SSG전에서 이제 한동희 선수의 복귀가 다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펀치력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한동희 선수의 그 퓨처스 리그 등판 경기들의 결과를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꾸준히 뭐 2안타 이상을 치고 있습니다. 4타수 정도를 이제 소화를 한다는 가정하에 괜찮게 이제 좀 타격이 올라온 것 같고, 사실 뭐 공식적으로 영상에 공개된 건 없어가지고 타격 폼을 우리가 얘기해드릴 수는 없는데 멘탈 문제가 확실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는. 잘 치던데요? 2군에서? 했죠. 네. 네. 뭐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조금 좋아졌다. 뭐 페이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멘탈이 좀 좋아졌다라고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좋았을 때 좀 빨리 조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김민수 선수 하는 거 보면은 안 올린 게 이유가 죄송합니다. 네. 자를게요. 네. 아니 뭐 괜찮아. 붙이든가 말든가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 정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불펜진이 지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김진욱 선수와 김상수 선수가 다음 주에 과연 올라올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부분일 것 같고, 두 선수도 최준용- 빨리 와줘야 될 것 같아. 네, 최준용 선수도 지금 이제 부상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니까 최준용 선수의 복귀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준용 선수 이제 막 운동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또 그 황성민 선수처럼 급하게 올라와서 부진할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때 잠깐 끼자면은 차우찬 선수 10일에 한번 등판하지 않았었나요? 차우찬 차우찬 선수가 네,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그 퓨처스 예. 리그에서 1회 선발 투수로 해서 최근에 한번 경기를 뛰긴 했습니다. 134km 정도의 구속이 나왔다고 하고요. 구속은 확실히 안 나오네요. 아니 그건 예상을 했던 바죠. 그리고 그거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LG에 있었을 때도 그 정도 구속이 나왔어요. 그건 감안을 하셔야 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차우찬 선수는 파워피처가 아니고, 대신에 제가 그 차우찬 선수에 대해서 가능성을 봤던 게 그 도쿄 올림픽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노련하게 좀 던질 줄 아는 투수가 확실히 됐거든요. 음, 약간 김상수 선수처럼. 그래서 차우찬 선수도 필승조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음. 그래도 급한 상황에 나와줄 수 있는 투수가 충분히 돼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선발 준비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나균환 선수와 박세웅 선수의 아시안 게임 차출 이후 대체 선발 후보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 길게 보고 기대를 해봐야 되고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예, 않나. 원체 선발 투수 경력은 많으니까요. 구속이 안 나온다고 해도 사실 뭐 저한 투수기도 하고 뭐 이미- 유희만 선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장원삼 선수도 롯데에 있었을 때 그 정도 구속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대체 선발 잘했잖아요. 잘해주었어요. 네. 그 정도 해주기를 바래 볼 뿐입니다. 조금 침체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아짐도 많이 들고 이런저런 매운 발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고.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사실 이거 그러니까 삼성과의 경기는 사실 두 번의 패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석패였다고 생각하고요. 무력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KT와의 3연전은 아예 버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무력했어요.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대 전적이 롯데 상대로 좋은 선수들이 등판했던 거는 알고 있어요. 특히 고영표 선수라든가 뭐 배재성 선수도 뭐 대표적인 로나생이라 불리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거에 휘둘릴 거예요. 그러면은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면 제보크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보통 이기는 날에 경기 클립을 잘라가지고 쇼츠를 올리는데 재미있는 쇼츠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하나 날려먹었지. 오늘도 영상 하나가 날라갔다. 뭐 아무튼 그러면 오늘 별자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많은 승리와 함께 여러분과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윤동혁 데뷔 홈런 축하하고요. 아, 맞다. 김원중 제발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